안녕하세요. 특수교육 강사 권시현입니다. 2025학년도 중등특수교육 임용시험 대비 합격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직 생소하신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부터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를 졸업을 했고 일단 주전공은 유아특수교육입니다. 그래서 임용시험도 유아특수로 보았고요. 서울시에서 이제 공립유치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다가 작년부터 방문각에서 특수교육 전임 강사로 선생님들의 임용시험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유특 전공이 왜 중특 합격 설명회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학부와 대학원 때 주전공과 상관없이 특수교육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왔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지내면서 특수교육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오셔서 좀 더 전문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이고 즐겁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임용 강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등특수교육 선생님들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꼼꼼하게 분석하고 공부한 상태이고요. 이제 선생님들이 어떠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던지 언제든 모든 걸 해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이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저의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의 목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자면요. 일단 초수생 선생님들을 위해서 임용시험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히 중등특수교육 선생님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임용시험 합격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임용 강사로서 그리고 먼저 합격했던 선배로서 이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으로 선생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과 선생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들 수험생을 시작할 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선생님들께서는 다양한 이유로 임용시험을 쳐야겠다고 생각하시고 수험생활을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긴 수험생활을 잘 보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용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그렇죠. 물론 합격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임용시험 합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관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특수교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수교사가 돼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임용시험이라는 관문을 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긴 수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일단 먼저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떤 특수교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새겨 두셔야 수험 생활이 너무 힘든 생활이 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제 수험 기간 동안 슬럼프도 올 거고요. 이제 남들은 다 꽃놀이도 가고 놀러 가는데 나는 학원에서 스카에서 청춘을 낭비하구나 라는 억울한 마음도 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특수교사가 되고 싶은지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나는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면 장애 영역별로 특성을 잘 알고 그 아이들에 맞는 중재를 제공해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육과정도 잘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단지 시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좋은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또는
이제 아이들과 즐겁게 생활하는 교사가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아이들과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는 일단 아이들의 강점 그리고 선호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잘 관찰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적절하게 관찰하는 방법들을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장애 특성에 따라서 또 강점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알고 있어야 아이들의 강점을 빨리 파악하고 그것에 맞게 적절한 중재를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즐겁게 지낸다라는 것은 아이들을 모두 다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 행동은 잘 중재해주고 이제 강점들은 향상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중재를 제공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적절한 중재들이 이제 긍정적인 방법이어야 돼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잘 하려면 지금 공부를 잘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내가 궁극적인 목표가 있고 마음에 잘 새겨둔다면 이 수험 생활 동안 하는 공부들이 지겹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단편적인 지식들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제 나의 꿈을 이루는데 밑바탕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좀 더 즐겁게 수험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꼭 선생님들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잘 보이는데 뭐 적어 놓거나 붙여 놓으셔서 마음이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다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수업을 잘하는 교사, 그러면 아이들과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는 교사, 이러한 목표들이 생겼다면 이제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임용시험을 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임용시험이 무엇인지 알아야 준비도 하고 합격도 할 수 있으니 우리 같이 좀 알아보고자 해요. 그래서 응시 자격을 보시면 일단 중등 선생님이시니까 특수학교 중등 준교사 이상의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2025년 2월 해당 과목 교원 자격증 취득 예정자여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특수교육과를 졸업하였거나 아니면 2025년 2월에 졸업 예정자여야 한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격증 외에도 또 임용시험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한국사 시험이라고 하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인데요. 이제 한국사는 3급만 선생님들 충족해 두시면 되는데, 이것은 1차 시험이 이루어지기 전에 꼭 따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좀 여유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놓지 않으신 선생님들은 최대한 빨리 응시하셔서 충족시켜 놓는 것이 좋아요. 이제 제가 임용 공부를 할 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 중에 이제 8월까지 계속 미루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8월에 시험을 치려고 한국사 공부를 할 때 정말로 울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정말 밝은 친구였는데 한국사 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길래 이제 우리가 너는 특수교육도 그렇게 밝게 공부하면서 즐겁게 공부하면서 왜 한국사는 그렇게 힘들어해?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부담감이 심하대요. 내가 8월에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1월부터 8월까지 지금 공부해왔던 것이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시험에 응시를 못해서. 그래서 너무 무섭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토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시간이 갈수록 한국사 시험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우실 거고, 혹시나 마지막 시험에서 한국사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응시조차 되지 않으니까 최대한 빨리 따놓으시는 게 정말 좋고요. 그리고 한국사 시험은 짝수달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2월달, 4월달 안에는 이제 충족시켜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일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자면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1차 시험은 일반적으로 11월 넷째 주 토요일에 시험을 치긴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계속 공고된 걸 보고 추론하는 거지 꼭 이때 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기도 하니까 공고문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1차 시험은 교육학과 전공이라는 이제 특수교육학에 대해서 시험을 치게 되는데, 지금 교육학 같은 경우에 60분 동안 시험을 치죠. 이 60분이 절대 충분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논술 작성 연습을 계속 연습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특수교육학이긴 하지만 교육학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교시, 2교시, 3교시 보시면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40분, 좀 길어요. 그래서 이때 식사도 좀 하시고 이제 책도 보실 텐데, 이때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선생님께서 시험장에 갈 때까지 잘 암기가 되지 않던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기억력을 좀 활용을 해서 끝까지 잘 암기되지 않았던 부분을 이 쉬는 시간에 보고 시험지를 받자마자 일단 그거부터 써놓고 시험을 푸시면 그래도 내가 좀 암기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공부가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각 교육청에 따라서 실시가 돼요. 그래서 교육청마다 조금 보는 것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과 수업 실현, 교직 적성 심층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할 때 일정이 나오니까 공고문을 잘 확인을 해 두시고, 교육청마다 또 다르다고 했었죠. 그래서 공고문 확인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각을 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1차 시험 보시면 교육학과 전공 A, B로 되어 있고요. 교육학은 논술형이에요. 그래서 교육학 공부하실 때 이제 교육학 강의 많이 들으시는데 논술 연습 계속 같이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학 은 전공 A, B로 보죠. 그래서 전공 A, B로 나누어서 90분씩 보게 되는데 단답형과 서술형으로 12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단답형에서는 2개를 쓰게 하고요. 서술형에서는 4가지를 쓰게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써야 되는 내용들은 매우 많고 영역들이 모두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밑에 지금 보시면 전공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특수교육학이라고 해서 특수교육과 관련된 각 이론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각각의 장애 영역의 특성과 중재들이 문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우리 특수교육과 관련된 법이죠. 그래서 법조항들도 암기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수교육 교육과정도 잘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특과정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2015 개정을 적용하는 학년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는 2022 개정, 2015 개정 모두 다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 조금 차이점이나 아니면 새로 추가된 부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1차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까락을 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에는 8점이 기준이고요. 이제 전공 같은 경우에는 A, B 합쳐서 32점이 기준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험이 많이 어려워서 커트라인이 58점이었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전공 점수가 60점인 거예요. 그러면 커트라인보다 높죠. 그래서 합격할 수 있는데 교육학 논술에서 6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까락 점수죠. 그러면 내가 커트라인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까락이 있기 때문에 합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학은 버리고 나는 특수교육만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합격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이제 교육학도 열심히 보셔야 되겠어요. 특수교육학
합격 설명인데 자꾸 교육학을 강조하게 되네요. 그래도 둘 다 잘 챙겨 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장에 넘겨보시면 나와 있는데 각 교육청마다 다르게 실시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선생님들께서 응시하신 시도교육청의 공고문을 꼭 참고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교수학습 지도안이랑 수업 실현, 심층 면접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15분에서 20분 정도 구상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20분 정도 수업 실현을 평가하게 되고요.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15분간 구상해서 평가하는 구상형 문제와 그리고 가자마자 문제 보고 바로 대답해야 되는 즉답형 문제 그리고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관심사가 많이 반영이 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시험을 응시하신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 시책들을 항상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 관련 이슈들도 좀 파악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 이제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월부터 2차 시험도 같이 준비해야 되는가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차 시험을 1차 시험 끝나고 준비하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시험의 비중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1차 시험에 간당간당하게 합격을 하더라도 2차 시험에서 잘 본다면 합격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런데 2차 시험 준비까지 1월부터 같이 하려면 선생님들 정말 많이 허덕이실 거예요. 부담스러우실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1차 시험 준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차 시험 준비가 우리가 직접 수업 실현하고 면접 연습하는 것이 중심이 되긴 하지만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차 때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차 준비하는 것이 2차 준비하는 것의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1차 준비하시고 1차 시험 치고 나서 2차 준비하시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뒷장으로 가시면 그래서 이제 1차 시험을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시험 출제 경향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중특과 관련해서 3년치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제 보시면 사실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 절대 편식하지 마시고 모든 영역을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특가정 먼저 조금 보자면 특가정이 2022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개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2 개정이 되면서 이제 2023년 올해부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기출이랑 겹칠 게 별로 없죠. 그래서 문제 내기가 정말 쉬워서 특가정이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비교하는 문제 내는 것도 너무 문제 내기 쉽죠. 2015 개정에서는 이랬는데 2022 개정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문제로 내기가 정말 쉽기 때문에 특가정 꼼꼼하게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장애와 관련해서도 또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시각장애와 관련해서 점자는 100%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자 규정과 점자 일람표 꼭 암기해 두셔야 되고 이것은 좀 초반부터 계속 암기하셔서 반복적으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표준화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준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표준화 검사 도구 문제도 2023년부터 갑자기 많아지고 올해는 좀
더 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표준화 검사도구 암기하기 좀 힘드시겠지만 중등 특수교육 대상자 연령에 맞는 검사들은 좀 암기를 꼭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검사 도구에 따른 특성들을 좀 암기해 두시고, 그리고 검사 결과 해석을 할 때 어느 정도 점수여야지 장애로 진단되는지 그것은 적어도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얘기 드릴 게 이제 중특이 유초특 시험 다음에 치죠. 그래서 유초특 시험에서 나왔던 개념들이 중특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올해 것만 조금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보시면 유초특에서도 나왔던 문제들이 중특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마지막에 이제 유초특 시험 치고 시험지 올라오면 바로 유초특 기출 분석하셔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개념과 관련된 주변 개념들은 무엇인지까지 좀 분석을 하신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을 세우실 때는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일단 출제 원칙부터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만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 기능, 소양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기출 지문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선생님들 적용력 기를 수 있도록 연습 계속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지금 관심 있는 문제들을 잘 알고 있는가도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교권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았었죠. 그 이슈들 중에서 특히 특수교육과 관련해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서 교사와 다른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이슈가 좀 크게 났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초특에서 SWPBS 중에 위기관리 계획을 쓰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 이슈들도 선생님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교육 관련 뉴스를 찾아보셔야 되고요. 국립특수교육원에 들어가시면 이제 현장 연구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훑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들 이미 공부할 것도 너무 많은데 이것까지 다 챙겨보라고?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제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의 특수교육 카페인 이제 건시연의 특수교육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교육 이슈 와 관련된 뉴스들 중에서 특수교육과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슈와 전공 개념을 연결해서 뉴스 브리핑이라는 걸 올려드려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지금 이슈들은 이런 것이 있고 이것과 연결해서 나올 수 있는 개념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주요 뉴스들만 다루고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혹시 나는 다른 뉴스들도 알고 싶어. 이제 건시연이 얘기하는 거 말고도 더 있을 수도 있잖아 하고 약간 불안해 하신다면 또 할 수 있는 게 서울시 교육청에 있는 서울교육 뉴스예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서울교육 뉴스라는 게 있고요. 이것은 앱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는 교육 뉴스들이 모두 다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매일, 이제 일요일은 빼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매일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교육 관련 뉴스들이 링크와 함께 같이 올라오니까 선생님들 여기서 보시고 특수교육과 관련된 이슈들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선생님들께 얘기 드리는 게 국립특수교육원에 이제 특수교육 연구 부분을 조금 훑어보셨으면 하고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특수교육 연구해서 어떠한 연구들이 일어났는지 제목들을
글을 써주고 이것과 관련된 논문도 같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시간 없으시니까 논문까지는 읽으실 필요 없고요. 여기서 제목들을 보고 지금 현장에서는 이런 거 관심 있네? 그러면 시험에도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구나 하고 주요 영역들과 제목들을 좀 연결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 네 번째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이제 공립유치원 유아특수교사의 특수교육 대상 유아 놀이기록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놀이기록과 관련해서 유특에서 이번에 일화기록이 나왔고요. 중특에서도 놀이는 아니지만 이제 관찰기록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현장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도 반영되어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중특에서는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약간 기본에 충실했는가를 물어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부 시절에 공부를 성실히 했는가를 많이 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들 동공이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이제 나는 학부 때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 그럼 어떡해?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그런데 학부 때 공부를 성실히 했다, 열심히 했다 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교수님들께서 강의에 사용한 책을 열심히 읽고 구조화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학부생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좀 놀았다고 하시더라도 이제 수험 생활을 하시면서 강론서들을 좀 꼼꼼하게 읽고 그걸 구조화하면 이제 중특에서 시험 점수를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재들, 강사가 제공하는 교재 외에도 추가적으로 강론서를 읽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책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 이때도 저를 좀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건시연의 아침 편지라는 것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건시연의 아침 편지는 시즌마다 주제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은 겨울 시즌 해서 12월에는 좀 기본적인 것을 묻고 있는데요. 이제 심화 이론 시기가 되면 건시연의 아침 편지는 강론서에서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지문을 제시를 해줄 거고요. 거기에 빈칸이 뚫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이제 건시연의 아침 편지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건시연의 아침 편지는 저의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문제를 제시를 해서 매일 조금씩 읽을 수 있게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추후에 공지가 있겠죠. 그래서 공지 잘 확인하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출제 원칙에서 적용력을 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적용력을 기르기 위해서 답안 작성을 연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답안 작성 연습하기 위해서 기출 분석도 하실 거고 기출 변형 문제도 푸실 거고 모의고사도 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푸시겠죠. 그럴 때 이제 강사가 모범 답안을 올려드려요. 저도 당연히 올려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보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모범 답안을 보셔서 모범 답안에 있는 핵심어가 내 답안에도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강사의 답안 방향이랑 내 답안 방향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시면서 선생님들의 보완점을 찾아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꼭 강조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합격을 위한 1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합격을 위한 1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어떻게 공부할지 대략적으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두셔야 이제
이제 1년 동안 미루지 않고 꾸준히 성실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1년 커리큘럼을 조금 보자면 1월에서 6월인 상반기에는 개념을 정복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 2월에는 이제 기본 이론을 많이 듣게 되시죠. 그래서 기본 이론을 통해서 기본 설계를 해 나가시면 되는데요. 이제 선생님들 이해하기 쉽게 이제 내 머릿속에 특수교육이라는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특수교육 집을 지을 때 초반에는 우리 뭐 하나요? 집 지으려면 설계해야겠죠. 그래서 1, 2월은 설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방은 몇 개가 필요한지, 그리고 방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 그러니까 주방으로 할 건지, 안방으로 할 건지, 서재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것처럼 선생님들도 이제 특수교육학과 관련해서 이제 각 영역별로 어떻게 구분을 할 건지, 그리고 각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은 무엇인지를 설계하는 시기가 기본 이론 시기고요. 그 다음에 3월부터는 기출 분석과 심화 이론이 이루어지게 될 건데요. 이제 기출 분석과 심화 이론 시기에는 이제 설계가 끝났으니까 집을 지어 가야겠죠. 그래서 기본 뼈대를 구성하는 시기인데, 그래서 각 방을 용도별로 내가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설계에 맞춰서 쌓아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으로 다진 기본 개념들 안에 거기다가 포함해서 이제 이론을 좀 더 확장시키고, 그리고 기출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중요한 개념들이 무엇인지 찾아가고 정리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6월까지는 기본 이론과 기출 분석, 심화 이론을 통해 구조화를 튼튼하게 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는 이제 인출의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인출을 잘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기출 변형 문제를 푸실 거고, 그 다음에 연도별 기출 분석도 함께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기출 변형 문제, 그리고 연도별 기출 분석을 통해서 이제 내가 가진 지식들을 문제에 적용해보고 인출해보는 그러한 연습을 해볼 건데요. 이러한 시기는 이제 다양한 예시들과 그리고 기출의 지문들을 활용을 해서 나의 특수교육 집을 좀 꾸며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을 만들어 놨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도구들이 없으면 내가 그 방을 잘 활용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도구들로 지문과 예시들을 챙겨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월부터는 이제 모의고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보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암기 정도는 어떤지, 그리고 적용은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고 보완해 나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25학년도 유초특 시험이 먼저 이루어지죠. 그러면 기출 분석도 꼭 같이 하셔서 마지막까지 튼튼하게 집을 지으신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내 머릿속에 특수교육과 관련된 집을 짓는다 생각하시고 지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각 시기별로 공부 방법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월의 기본 이론 시기에서는 특수교육 전 영역을 이제 체계적으로 좀 구조화하는 시기다, 그리고 이해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조화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 구조화를 통해서 나중에 내가 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부터 구조화를 튼튼하게 만들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월 기본 이론 시기에서는 각 영역별로 일단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고 인지지도 구조화를 만들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제가 선생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편식 없이 모든 영역을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유특에만 나온다, 초특에만 나온다 해서 빼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시기부터 빼고 공부하게 된다면 1년 내내 그 영역은 보지 않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 탈기출 문제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유초특에서만 나온다 이러한 공식이 깨졌기 때문에 선생님들 1, 2월에는 적어도 꼼꼼하게 모든 영역을 편식 없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월부터 기출심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기출심화 시기에는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영역별로 기출 분석을 하고 이론을 확장해 나가면서 특수교육학을 내면화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하실 때는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지문이 어떤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왔는가와 같이 분석을 꼭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답안 작성할 때 강사 모범 답안 바로 보지 말자 했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답안을 작성해 보시면서 실전 응용력을 길러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온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개념들이 이제 주요 개념이겠죠. 그러한 주요 개념들을 확인하시고 암기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초반부터 서브노트나 단권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초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서브노트와 단권화는 한 번에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점차 수정해 나가서 마지막에 시험장 들고 갈 때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브노트 단권화 초반에 만드실 때는 항상 수정할 수 있는 공간들을 남겨두셔야 돼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선생님들 만약에 만드신다면 내가 나중에 추가할 수 있도록 일단 단면으로 작성을 하시고 추가될 내용은 그 뒷면에 추가를 하시는 등의 그런 방법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서브노트 말고 단권화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교재에다가 무언가를 추가해서 쓰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 표시하실 텐데 이때 초반에는 연필과 같이 지울 수 있는 걸로 써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뒤에 가서 생각했을 때 이거 별로 안 중요한데 내가 왜 표시했지? 했을 때 깔끔하게 지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초반에는 좀 수정될 수 있다를 염두에 두시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을 스스로 풀어보는 거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어를 포함한 답안 작성하는 거 계속 이 시기부터 연습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이제 하반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적용력 향상과 그리고 인출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풀이와 연도별 기출을 이제 7, 8월에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에서는 일단 영역별로 핵심 기출 키워드를 정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출 변형 문제를 풀면서 이러한 키워드들이 있을 때 이 개념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내야 되는구나, 인출해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내가 지금까지 배운 이론, 공부한 이론들을 문제에 적용해보고 답안 작성을 해보는 것을 이제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 분석으로 확인한 이제 빈출 개념들의 주변 개념들까지 계속 확장을 해 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출하는 거 계속 해 주셔야 되는데 인출하실 때는 항상 핵심어 중심으로 인출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도별 기출도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최근 10년치의 연도별 기출 분석을 통해서 이제 학습 내용의 응용력,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시기가 이제 연도별 기출 시기인데요. 그래서 연도별 기출을 하실 때는 선생님들 시간 내에 문제 푸는 거 이때부터 연습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도 시간 내에 문제 푸는 거 시간 분배 연습할 테지만 그 전에 조금 익숙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시간 분배 연습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답안 작성 내가 핵심 포인트들 잘 넣어서 했는지 계속 연습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셔야겠어요. 그리고 연도별 기출을
하는 동안 이제 기출 지문 속에 어떠한 개념들이 있는지 계속 찾아내겠죠. 그때 핵심 포인트들을 확인하고 정리해 주셔서 이제 다양한 지문들 그리고 다양한 예시들을 선생님 것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는 이제 모의고사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모의고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던 선생님들도 이때 많이 좌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모의고사는 실전 대비 연습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참여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선생님들의 임용 점수가 아니에요. 우리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실전에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할 때 선생님들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시간 분배를 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시간 분배하는 것을 연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쨌든 문제를 풀면서 틀리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암기가 잘 안 돼서 틀렸는가 아니면 적용을 못해서 틀렸는가 이러한 보완점을 찾으셔서 보완해 나가는 시기이지 이때 점수가 내 임용 점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하실 때는 선생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인출하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백지 인출도 많이 하고 구조와 틀 가지고 인출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말로 인출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사실 선생님들에게 딱 맞는 적합한 방법이 있다면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말로 인출하시는 선생님들께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결국 시험에서는 손으로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말로 인출도 중요하지만 손으로 쓰는 연습도 조금 같이 꼭 해주셔야 시험장 가셔서 좀 빠르게 몸이 기억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답안을 작성할 때는 문장으로 작성하는 거 좀 연습해 주세요. 우리 문제에서 서술형으로 나온다라고 했었죠. 서술형이라는 것은 문장으로 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으로 작성하는 거 같이 연습해 주시고 여기도 나와 있죠. 부족한 영역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뭐 시각장애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아니면 뭐 청각장애인지 이런 거 영역도 확인하시고 암기가 문제인지 적용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셔서 보완해 나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2025학년도 유초특 기출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올해 시험을 분석을 하셔서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중특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가 한 번 더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이제 시험장에 가셔서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으실 거고 좀 더 고득점인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치의 커리큘럼을 보여드렸는데요. 물론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커리큘럼대로 이제 강의를 듣지 않고 혼자서도 잘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1년 안에 합격을 해야 돼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강의를 들으실 때 제가 선생님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반에서는 일단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본 이론반에서는 많은 예시들을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시들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이해도 좀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적용까지 이때부터 잡아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주 빈칸 채우기 형성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에서 배웠던 핵심 개념들을 바로바로 암기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특강으로는 보시면 특수교육법과 특가정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초반에 특강을 열어서 선생님들께서 이해에 기반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역별 기출 심화반에서는 이제 공고학년도에서 24학년도까지의 기출 문제를 좀 분석을 해드려서 이제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는 빈출 개념인지 그리고 지문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같이 확인을 해 볼 거고요. 그리고 점자가 100% 출제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00% 출제되는 점자 특강을 같이 실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영역별 기출심화반 마무리 점검 모의고사 1회가 있는데요. 이제 영역별 기출심화반이 끝날 때 모의고사를 한번 볼 거예요. 그런데 이 모의고사는 9월 달에 보는 것처럼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반기에서 배웠던 것을 기반으로 풀 수 있게 해드릴 거고,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는 이해도와 적용력을 점검하실 거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같이 분석을 해서 이제 보완점을 찾아서 공부 방향을 다시 정해보는, 수정해보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반이 있는데요. 문제풀이반은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변형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이때 이제 답안 작성을 선생님들께서 연습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첨삭을 이때부터 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도별 기출 분석반도 같은 시기에 열리게 되는데, 이때도 10년치의 연도별 기출 분석을 통해서 학습 내용을 잘 응용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향상시켜 나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답안을 쓰실 때 강론서랑 기출 지문 등의 근거에서 답안을 쓰실 수 있도록 해설지에도 이러한 강론서, 지문 내용들을 세세하게 적어 드릴 거고요. 이때도 모의고사를 마지막에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연도별 기출 분석할 때 선생님들께서 많이 어려워하셨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모의고사를 한 번 더 보아서 내가 이때까지도 좀 이해력과 적응력이 향상되었는지, 그리고 아까 기출심화반에서 모의고사 본 거랑 비교했을 때 좀 향상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특 모의고사 반이 실시가 되죠.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시간 분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추론해 나가는지 여러 가지 팁들을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답안 작성 훈련하셔야겠죠. 그래서 첨삭도 함께 제공하면서 꼭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시험장에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파이널 마무리 특강과 그리고 유초특 기출문제 해설 강의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커리큘럼을 선생님들께서 성실히 따라오신다면 이제 시험에서 좋은 성적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설명회를 마무리하면서 이전에 합격했던 선배로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좀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핵심어를 바탕으로 구조화하기인데요. 구조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1월부터 계속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데 이러한 구조화를 할 때는 항상 핵심어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인출하실 때 좀 더 쉽고 수월하게 인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핵심어 위주로 구조화를 해 두셔야 혹시나 이제 시험장에 가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추론을 좀 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화 매우 중요하니까 잘 해 두셔야 되고, 구조화 하실 때 핵심어 꼭 포함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할 때 문장으로 좀 정리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그래도 문장으로 계속 써보는 연습을 해야 서술형 문제 풀 때 문장으로 빠르게 인출이 될 거고요. 그리고
문장으로 정리를 해 놓으면 우리가 단어 정리해 놓는 것보다 핵심 포인트들을 놓칠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때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품을 많이 들여서 완벽하게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계속 강조드렸었죠. 초반부터 편식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영역, 어느 부분에서도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서 이제 좀 쳐내시긴 하겠지만 초반에는 그래도 최대한 모든 걸 다 꼼꼼하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초반에는 편식하지 마시고 골고루 공부해 주시면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체력 키우기, 운동은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하면 선생님들 다들 약간 웃으시더라고요. 이제 운동해서 체력이 좀 있어야 수험 생활을 잘 보내실 수 있어요. 이제 운동으로 통해서 이제 체력이 좀 있으면 이제 슬럼프도 좀 덜 오고 내가 이제 오늘 조금 덜 했더라도 내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체력을 비축할 수 있는데요. 이제 체력이 떨어지면 슬럼프도 좀 자주 오게 되고 이제 아프다는 핑계로 이제 공부가 자꾸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꼭 하시면서 체력 관리를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요. 헬스나 필라테스 같이 좀 시간을 많이 들이는 운동도 좋지만 그거 하기엔 내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 운동 가는 게 더 스트레스다 라고 하시면 그냥 매일매일 점심 먹고 산책 조금 그리고 자기 전에 스트레칭 한번 이런 식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운동은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돼요. 저 쌤은 벌써 저만큼 진도가 나갔네. 그리고 뭔가 스터디를 하다 보면 저 쌤은 정말 대답을 잘하는데 난 아직도 잘 모르겠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생님들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는데 사실 내가 비교해야 할 대상은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예요. 그래서 어제의 나와 비교하셔서 오늘은 조금 더 많이 알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오늘은 조금 더 성실히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셔야 되지 남과 비교하면 진짜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시지 마시고 그냥 나를 믿고 꿋꿋하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마음가짐은 내가 아니면 누가 붙겠냐 이 생각을 꼭 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저 쌤보다 못하더라도 나는 붙을 거야. 나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성실히 하고 있으니까 붙을 거야. 나 아니면 누가 붙어. 이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신을 믿으면서 이제 1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럼프 기간은 사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저도 공부할 때 이제 슬럼프가 많이 와가지고 공부 아예 놓고 약간 영화 보고 드라마 보던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저는 공부를 아예 놓진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최소한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눈 뜨면 이제 드라마를 볼 건데 드라마 보려고 하니까 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보기 전에 그냥 특수교육법 빈칸 채우기라도 한번 하고, 빈칸 채우기도 너무 하기 싫다, 그냥 저 책상에 앉는 게 너무 싫다 하면 그냥 누워서 특수교육법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드라마 보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슬럼프 기간에 또 선생님들 최소한이라도 해주셨으면 해요. 왜냐면 슬럼프 기간에 조금 휴식을 취하고 다시 공부하는 거는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예 공부를 놓게 되면 돌아오는 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경험담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슬럼프 기간이 오면 진짜 최소한이라도 조금은 하고 이제 선생님들 슬럼프를 이겨내는 방법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슬럼프를 이겨내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러 간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한 판 한다거나 드라마를 본다거나 이런 거 할 때 그래도 이거 하기 전에 내가 특수교육법이라도 한번 봐야지, 아니면 정말 특수교육법도 길은 것 같다 그러면 교재 한쪽이라도 봐야지 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아예 놓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이제 설명회 통해서 선생님들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개인적인 궁금증이 더 있으신 분들은 이제 설명회 끝나거나 아니면 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받아봤더니 비슷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요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그래서 서브노트에 대해서 고민이 선생님들 많으신데 서브노트 만드는 거 추천드리긴 하지만 내가 서브노트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 하시면 단거나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사의 교재를 활용을 해서 단거나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재들 보시면 각 강론서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책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단거나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단거나를 할 때 단거나라고 해서 그냥 강사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만 표시하면 그건 사실 강사책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단거나 하실 때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셔야 딱 선생님들의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기에 자신이 없는데 어떡하죠? 라는 고민을 하신 선생님도 있으시고 이제 이것은 제가 공부할 때도 느꼈던 부분이에요. 저도 암기는 좀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 그때 공부할 때 보니까 막 두문자어도 하고 연상법도 하는데 저는 그게 더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두문자로 외웠어. 근데 그게 뭔지 기억이 잘 안 나. 이래서 이제 저에겐 잘 맞지 않는 방법이어서 암기가 진짜 나에게 아킬레스건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많이 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조금 더 책 읽는 시간을 투자를 해서 여러 번 읽었고요. 대신 안 외워진다고 그 부분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계속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시간 텀 두시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제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외워지더라도 여러 번 보면 이제 눈에 익고 그러면서 이제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암기가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선생님들보다 책 읽는 시간에 조금 더 투자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터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스터디는 사실 선생님 성향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 나는 혼자 조용히 공부하는 게 좋다 하시면 스터디 하실 필요 없고요. 그런데 나는 좀 강제성이 필요하다. 혼자 공부하려고 하니까 자꾸 밀리더라. 이러신 분들은 초반부터 스터디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스터디 정말 많더라고요. 뭐 캠 스터디도 있고 뭐 특수교육법과 관련해서 암기하는 스터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거 하시면 되는데 굳이 스터디 필요 없다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대신 제가 이 스터디는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논술 스터디예요. 그래서 논술 스터디는 선생님들 꼭 같이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논술 글을 쓰면 나는 그냥 내 글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크게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쓴 글과 내 글을 비교해보면 좀 더 좋은 문장들이 떠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보완할 점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래서 논술 스터디는 꼭 같이 해주시고 이제 다른 사람 만나는 게 힘들다 하시면 온라인으로라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1년간 이제 수험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불안하시겠지만 지금 12월부터 이렇게 합격 설명회 들으시면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을 누가 대체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나는 꼭 합격한다. 라고 자신감 가지시고 이제 수험 생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